6월 6일 금요일 광명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직전 회차도 안정적인 경주는 뭐 극저 배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토요 경주에는 류지열이 순간적으로 마크를 놓치다 보니까 김홍길의 마크를 놓치다 보니까 류지열이 2차가 아닌 우승이 아닌 3차권으로 밀려났습니다. 결국 이명현이 기습 나서면서 경주가 좀 엉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명현의 기습과 류지열의 방심으로 인해서 금요 경주 때 뭐 어마어마한 배당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회차별로 계속해서 강자들이 좀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많은 좀 이변이 발생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특성급 분위기도 상당히 좀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특히 기습 나설 수 있는 선수들에 의해서 기존 강자들이 고전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 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13라운드는 정종진을 중심으로 박경호, 김용규와의 연합 가능성, 뭐 14라운드는 김목철이 완근만 조절해 나가게 된다면 정재원이나 구봉강 안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5라운드 황인혁이 우승 차지에 나갔습니다만 낙차 원인 제공으로 실격 처리를 당했습니다. 최근 정혜민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황인혁이 정혜민을 상대로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16라운드 최근 들어서 부진하고 있는 신은섭, 박용범, 안창진의 경합, 아무래도 그 중에서 신은섭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안창진이 과연 얼마만큼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지에 따라서 박용범도 결승전 진출이 가능한 만큼 16라운드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으로는 3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시우, 강진남, 김용규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았었다는 점, 김시우, 강진남, 김용규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혜민도 시속감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몇몇 인터벌 내용만 살펴보면 정혜민, 신은섭, 황인엽, 정상민 선수가 함께 5분 맞춰 나갔었는데 정혜민의 주도력이 끝내줬습니다. 상당히 시속감이 좋았어요. 황인혁과 신은섭은 맞게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용규, 김두영, 김옥철, 박용범, 안창진 선수가 함께 5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긴 거리 대회를 이끌어 나갔던 김용규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옥철, 박용범, 안창진은 맞게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배수철하고 최래선이 함께 5분 맞춰 나갔었는데 배수철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접전 마무리, 훈련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시우, 강진남, 김용규, 여기에 정혜민의 몸 상태까지 상당히 좀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면 특성급 13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특성급 13라운드 뭐니 해도 객관적 기록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정종진이 강축으로 나서고 있는 패성입니다. 정종진 입장에서 아무래도 박경호의 선행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 과거 김포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김용규도 이번 회차 희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정종진이 김용규를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종 중심으로 박경호하고 김용규의 협공 가능성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라고 한다면 배수철이 힘을 쓰고 최래선이 후미권 맞게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가 내선을 잡게 된다면 김용규, 박경호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정종진까지 힘든 경주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배수철의 선행 정도는 정종진이 세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이변 가능성보다는 박경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지, 과거 김포팀 후배였었던 김용규와 호흡을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경호가 손춤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란 점에서 작전 정예상 정종진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종진하고 박경호의 동반 입상이 정종진하고 박경호의 동반 입상 쪽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용규가 선행력 발휘 나가고 정종진이 몰아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과거 김포팀 정종진과 김용규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종진과 박경호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이는 상황이란 점, 김용규가 차선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한다면야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래선이 홈이 공략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3차권에서는 배수철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최래선 정도는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종진이 최래선하고 배수철 상대로 훌러덩 넘어서게 된다면 박경호, 김용규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 박경호의 협공 가능성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4라운드 최근 들어서 김옥철의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경주는 아닌 만큼
김옥철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9번 강하군 27기 동기생입니다. 완급 조절에 나가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9번 강 활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재현을 의식한 경주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정재현도 최근 들어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칫 김옥철이 긴거리 나서게 된다면 정재현의 직선 추입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딱히 주드록이 뛰어난 선수가 없어요. 9번 강도 좀 약아서 앞전에서 화끈하게 힘을 쓰는 작전보다는 끌어내서 받아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김옥철하고 정재현의 동반 입장 쪽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9번 강이 직전 1호 경주 때 아무래도 저측 나서면서 완승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복은 심합니다만 주드록이 상당히 뛰어난 만큼 김옥철이 9번 강을 활에 나가면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야 김옥철과 9번 강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자는 가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련한 정재현의 저력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김옥철과 정재현의 동반 입상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김옥철하고 9번 강 27기 협공연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칫 김옥철이 김두영을 좀 챙겨주려고 하게 된다면 김옥철의 선행 승부가 어중간하게 된다면 이번 편성 정재원이 9번강 활에 나가면서 직선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수도권 협공위한 동반 입상이 가능한 만큼 정재원하고 9번강의 동반 입상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재원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정상진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이변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협공위한 동반 입상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재현하고 9번강입니다. 정재현하고 정상매의 동반 입상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속은 김옥철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타종부터 때리지만 않는다면 정재현 견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재현도 악착같이 김옥철을 넘어서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척만 하면 득점이 있기 때문에 결승 진출이 가능한 만큼 욕심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옥철과 정재현의 동반 입상 쪽 단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김옥철과 9번강 27기 협공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매 특성급 15라운드 직전 3주전 황인혁 우승은 차지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낙차 원인 제공으로 실격 처리 당하면서 이번에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황인혁 정혜민을 확인 나가는 경주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황인혁 입장에서는 정혜민을 뒤다 붙이고 유태복을 활용해 나가는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전에 절반의 성공을 거뒀었던 유태복 선행으로 또 우승까지 차지해 나가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시속감도 상당히 좋아진 유태복이라는 점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황인혁이 몰고 가고 정혜민을 뒤다 붙이는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인혁도 정혜민을 쉽게 보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혜민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지중원의 때도 정혜민, 신은섭, 황인혁, 정상민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정혜민이 주도력을 발휘해 나갔습니다.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신은섭, 황인혁은 막해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황인혁이 정혜민을 넘어선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유태복을 활용해 나가면서 정혜민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 황인혁이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황인혁과 유태복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능에서 정혜민도 황인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인정하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단 복승 중심으로 하는 황인혁이 유태복의 선행을 활용 나가면서 정혜민을 견제 나서게 된다면 유태복의 선행감만 괜찮다면 황인혁이 정혜민 몰가서 유태복 몰가서 짧게 추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유태복이 앞장서고 정혜민의 황인혁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황인혁이 넘어서지 못하고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강진남이 끌어내가지고 받아가게 된다면 얼마 전에도 황인혁하고 강진남의 동반 입상 해설방송하고 음성에서 말씀을 드려서 세 자리 배당 3자로 시작하는 세 자리 배당이 이어지면서 좋은 결과로 나오면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적중에 성공하셨던 것 같은데 받아가면 강진남 쫓아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정혜민과 강진남이죠. 정혜민하고 유태복의 동반 입상 정도는 황인혁이 고전하게 된다면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정혜민하고 강진남입니다. 정혜민하고 유태복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황인혁이 낙차 원인 제공하고 실격 처리 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정혜민의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황인혁도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정혜민하고 강진남, 정혜민하고 유태복 정도는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혜민도 이착만 하면 결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욕심부리진 않을 것 같아요. 타협점만 찾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두 선수의 복승 중심으로 하는 5번의 그 유태복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황인혁이 몰아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3복승은 기대해보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받아갈 수 있는 강진남이 틈새 노릴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6라운드 최근 고전하고 있는 서술이 만났습니다. 신은섭, 박용범, 안창진 3명 중 1명은 결승까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짜여졌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신은섭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안창진의 선행 활이 나가고 신은섭의 뒷자리는 박용범이 막혀 나가면서 따라 나서는 뒷자리는 문희덕이 쫓아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창진 직전 결승전 어렵게 몸싸움 밀려나면서 고전 넣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자꾸 때렸을 때는 안창진도 11조 때 초반 시속이 나옵니다. 신은섭이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박용범 견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안창진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올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은섭하고 안창진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신은섭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박용범이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가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신은섭하고 안창진입니다. 신은섭하고 박용범의 동반 입장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안창진의 선행을 신은섭이 몰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용범이 가만히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착으로 밀려나고 2착 밀려나게 된다면 득점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승 못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악착같이 좀 결승 가기 위해서 승부욕 발휘 나가게 된다면 직전에서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문희덕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경상권 연합 가능한 두 선수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박용범, 안창진, 신은섭으로 박용범을 끌어내서 털면 안창진 상대로 박용범이 나오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박용범하고 안창진입니다. 박용범하고 문희덕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박용범도 지금 승부욕 발휘 나갈 수 있는 승부수 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등급 심사는 무난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특성급 잔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상반기 또 등급 심사에서는 계속해서 밀려나게 된다면 우수급 강급 위기로도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박용범하고 안창진, 박용범하고 문희덕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신은섭이 빠졌을 때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신은섭이 안창진만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박용범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18개 동기생 완승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3복승 매우 귀다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박용범, 안창진 둘 중에 한 명이 퍼지게 된다면 신은섭의 뒤를 막혀 나갈 수 있는 문희덕이 3차권 진입은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한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부진한 소들의 경합이라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함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직선 추입발만 놓고 본다면 신은섭이 안창진 활에 나가게 된다면 박용범 견제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면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설명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